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세계 7번째 전방위 위협을 억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이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번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은 세계에서 7번째가 된다. 발사 시험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SLBM은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실려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청와대는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자주국방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타깃은 어김없이 일본이다. 이제 전쟁 직후의 낡은 생각은 버리고 일본은 일본 국민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비를 증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과 다른 나라들은 군비 증강에 여념이 없다. 일본은 평화에 그만 취하고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가 존망의 위기가 온다. 상대와 분쟁하려면 어느 정도 군비를 갖추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 핵에 남한 잠수함 발사라. 이건 이제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었네. 중국도 그렇지만 넉넉해졌네. 마침내 일본이 표적이 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라는 적에게 포위당한 셈입니다. 평화와 반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엉망이 된 후라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알까요? 천만에요. 갑자기 미사일을 맞고 수만 명의 일본인이 죽어요. 하루빨리 방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SLBM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수방위에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도쿄에 쳐들어오면 확실히 상당한 희생자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요격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공격하면 한국을 괴멸시킬 만한 즉각적인 보복 태세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핵은 물론 전자펄스 무기,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 등 그리고 일본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망의 정비와 자동 반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로켓도 믿을 수 없는데 정작 본체는 정확하게 날아갈까? 쏘고 나서 마지막 어디로 향할지는 신만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직하다면 자랑하고 싶겠죠. 빨리 이미지를 북한처럼 만들어주세요. 전방위 위협이라고 해야 중국의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한 거라고 우리도 선언합시다. 세계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나라는 자기 입으로 자랑삼아 말하면 국민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 한 번의 합의로는 이라며 어두운 얼굴로 연설했다. 이런 발사 시험이야말로 한 번의 성공으로는 유효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 이런 유형의 잠수함은 일본과 비교해도 구식이다. 먼 바다에서는 쓸 수 없다. 무엇보다 SLBM 전용이라면 한국 영해 내에서의 작전이지만 만약 일본을 겨냥한다면 사거리가 짧다. 홋카이도나 오키나와까지 노린다면 사거리는 2000km는 필요할 거다. 핵무기를 싣지 않아도 명중 정확도는 필요하다. 제대로 자력으로 위성 발사를 하는 건 역시 무리겠지. 사거리를 늘리면 동체가 대형화된다. SLBM 탑재라면 2배 가까이 된다. 한국에서는 건조하는 건 무리겠지.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사느냐 훔치느냐다. 어느 쪽이든 좁고 얕은 동해로 나오면 표적이 된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대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표적이 됩니다. 미국의 의지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언제까지나 가상 적국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적은 한국이라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항공모함 건조를 검토하며 방위 목적의 선제 공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좌익들은 의례 태평양 전쟁으로 폐해를 끼친 아시아 국가들의 감정을 고려하라고 한다. 그러나 미소냉전 시대에 소련을 상정한 방위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아직 빈약했을 때는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일본이 리스크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중국과 북한이며 여기에 한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핵무기와 SLBM을 갖추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가? 남과 북이 같은 날에 다카이치 씨 지지 기세가 더 높아질 겁니다. 회견에서 얘기한 적의 기지 무력화 미사일 공격 총리가 되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억지력을 위한 핵 보유도 부탁합니다. 이대로 언제까지나 참아야만 하는 패전국 상태로는 분명 일본은 멸망할 것입니다.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군비 증강이라고 생각된다. 애당초 한일 간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지면 평소 일본이 하던 한국 기업의 신용 보증은 정지시킬 것이다. 이러면 한국은 달러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경제 기반을 일본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일본에 대항한다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도 군비 증강을 추진하면 좋겠다. 유사시에 일본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대비하기 바란다. 전방위 위협이라 보통은 동맹국들의 신경을 쓰는 법인데 이런 말을 당당하게 정부가 해주니 오히려 반갑다. 이제 곧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올 것이다. 또 다음 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적임을 분명히 표명해 줄 것이다. 잠수함 이름의 유래가 되는 인물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봤다. 임시정부 내 주류는 아니어서 그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1921년 내무총장직을 사임했다. 제대로 된 역사상 인물이 없어서 슬프구나. 일본이 SLBM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미가 있다면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상대국이 아무리 핵이나 선진 무기를 개발해도 그냥 보유만 할 뿐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력은 매우 높아진다. 사용할지 안 할지는 이쪽의 마음이므로 전수방위로 사용하겠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돌쇠 한마디.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주 발끈하네요. 일취월장 막강 군사력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